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임업인들이 그동안 지원 사업을 여러 가지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농업과 비교를 해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현황이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자료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유림 경영소득과 사업 중심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내용이 상당히 좀 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앞으로 우리 임업인도 이제 농업과 같은 형평성을 가지고 어떤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또 사업 추진하는데 동등한 위치에서 사업을 진행하자는 그런 뜻에서 이 자료를 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업 분야 장기 저리 정책자금 지원이죠. 현황은 이렇습니다. 자, 농업 분야는 후계 농업 경영인, 또 기농인, 또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지 구입 및 임차, 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비 등 분야별 장기저리 정책자금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죠. 아마 우리 임업들께서 농업과 같이 병행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은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임업 분야를 보면은 우리 전문 임업인이 뭐죠? 동민가, 임업 후계자, 신지시인이죠. 그리고 자, 기산촌인, 임업인 대상으로 산림 경영 기반 조성, 기산촌인 창업 등 10개 사업 정기 정책 자금을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산지 구입 자금도 거기 있습니다. 정책 자금 1%짜리도. 그래서 이 농업 분야와 임업 분야는 이렇게 정책 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표로 보면요. 자, 구분은 이렇습니다.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전문 임업인 기반 조성. 이렇게 자, 농업과 임업을 이렇게 구분했고요. 자, 농업 부분을 보면은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죠? 후계 농업 경영인 만 18세에서 49세, 경력 10년 이하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요 제에는 임업 후계자 대상 품목 재배자, 그러니까 산림 부분은 여기 제외되는 것이요. 당연하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사업과 중북지원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지원 내용은 금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 세대당 5억 원까지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 임업 분야는 자, 자격 요건은 자격 전문 임업인, 이것은 동린가 임업 후계자 신지시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연령 및 물론 경력 제한 없습니다. 지원 내용은 금리 1%에서 2%, 5 내지 20년 거치, 또 10에서 15년 상환, 개인당 3억 원까지 그렇게 전문 임업인 기반 조성 자금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농 창업자금, 기산촌 창업자금을 비교해 볼까요? 자, 농업 부분은 기농 창업자금이 있겠죠. 요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격은 만 65세 이하 기농인, 5년 이내 기농인이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지원 내용은 금리 1.5%, 5년 거치 10년 상환, 세대별 3억까지 그렇게 기농 창업자금이 농업 쪽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임업 분야는 자격 요건이 자격은 만 65세 이하 기산촌인 5년 이내 기산촌 해당되시는 분이고요. 지원 내용은 금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세대별 3억까지가 기산촌 창업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농축산 경영자금, 임업인 경영자금을 볼까요? 자, 농업에 해당되는 농축산 경영자금은 자격 요건이 자격은 당연히 농업인이 되고, 지원 내용은 금리 2.5%, 1년 상환, 개인당 1억 원까지 그렇게 지원되고, 임업인 경영자금은 자격 요건이 당연히 임업인이 되고, 지원 내용은 금리 2.5%, 1년 거치 1년 상환, 개인당 2억 원까지 그렇게 임업인 경영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농업과 임업을 잘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은 여러분도 이해하기가 상당히 쉬울 겁니다.
자, 임산물 소비 촉진 지원은요, 현황이 이렇습니다. 농업 분야는 어떻게 되냐? 과체류, 살 등 품목별 경영형 강화를 위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소비 홍보, 판촉 행사 등 농산물 소비 생활화 및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그 내용이 되어 있고요. 임업 분야는 임산물 국가통합 브랜드 사업으로서 K-포레스트 푸드 있죠. 그리고 임산물 경쟁력을 강화한 한편 홈쇼핑 입점 지원, 직거래 장터 개설 등으로 판매 활성화 도모하는 것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임산물 소비 직전 지원이죠. 그래서 농업하고 이제 임업 비교를 해놨는데 이 부분은 임업 분야에 대해서만 현재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농업은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소비 촉진 세부 내용을 보면은 농업 부분은 직매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은 법인 또는 지자체, 내용은 로컬 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이고요. 이것은 직거래 장터를 지원하고 지자체,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 설치비, 홍보비, 인건비 등이고요. 그 다음에 과철의 소비 촉진은 과철의 홍보 및 소비 촉진 행사 비용 지원을 현재 농업부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실 브랜드 육성이죠. 이것은 생산자 단체 또는 브랜드 경영체, 또 브랜드 홍보 및 소비 촉진 행사 비용 지원이죠. 그 다음에 외식업체 식재료 구입 지원이 업체당 요거는 100만원까지 되고 있습니다. 자, 임업 부분은 소비 촉진은 어떤 게 있냐면은 임산물 소비 촉진 공모 대상은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 생산자 단체, 법인이 해당됩니다. 이것은 단체가 해당되는 것이고, 직거래 장터, 전시 박람회, 교육 등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임산물 국가 통합 브랜드는 생산자, 일반 임업인들이죠. K-포레스트 푸드, 내용은 브랜드 관리 및 홍보, 마케팅 지원이 되겠습니다. 요 비교를 해보면 이제 직매장 지원은 임산물이 포함되어 있고, 직거래 장터 지원은 농림부 직거래 장터 지원 사업에는 임산물을 포함시켰고, 과철의 소비 촉진에는 산림청은 특정 분류 임산물 소비 촉진 사업 미운영하고 있고, 과실 브랜드 육성과 비교해보면은 소비 촉진은 농업은 과실에 한정해서 지자체 및 생산자 중심의 브랜드를 육성하고 있고, 임산물은 국가 브랜드, 그 다음에 요거는 임산물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소비 촉진을 보면은 식재료, 농업은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외식업소 식재료 공동구매를 위한 조직화 비용 지원. 자, 농업은 AT사는 농수산물 유통공사죠. 농공상용합병 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당되고, 그 다음에 농축산물 할인 지원, 국산 농축산물 구입 시 할인 쿠폰 지원, 1인당 1만원까지 그렇게 지원되고 있고요. 임업 쪽을 보면은 이제 임산물 홈쇼핑 지원, 대상은 생산자, 홈쇼핑 입점 및 방송 송출료, 영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업 쪽에 보면은 시장 친화형 가공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이 생산자 대상으로 되어 있고, 내용은 신제품 개발 지원, 경영 컨설팅 지원, 온라인 몰 입점 및 직거래 장터 참여 지원, 소비자 할인 쿠폰 지원, 기타 소비 활성화 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를 해보면 이제 농업 부분은 소비 촉진 지원 사업을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업 쪽에는 임업 재해 피해 복구 지원인데요. 자, 임산물 재해보험, 농업 분야 벼 등 60개 농작물에 대한 손실 보상 및 농작업 보상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해 농업재해보험을 운영 중에 있죠. 농업부 쪽은. 자, 임업 분야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포함해서 밤 등 8개 임산물 운영 중에 있고요. 재해보험은 품목이 8개 품목입니다. 8개 품목.
밤, 떫은감, 대추, 복분자, 표고버섯, 오미자, 호두, 두릅이죠.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혼동하시는 게 이 떫은감하고 단감이 있는데, 이 떫은감은 임산물입니다. 이목 분야입니다. 그런데 단감은 뭐예요? 단감은 요 농업 분야입니다. 농업 분야.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감이라도 다 똑같은 감이 아니다 이거죠. 떫은감은 임산물, 단감은 농산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표로 다시 보면은 재보험은 이렇습니다. 농업은 농작물 재보험, 육지 품목, 임산물을 제외. 그 다음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 있고, 임업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포함하여 8개 임산물을 운영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주 간단합니다. 8개 품목만 임업은 현재 재해보험이 품목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업인 재해보험은 이제 목적은 뭐 잘 아시죠?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제외된 임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작물을 발생하는 신체 상해 보상을 함으로써 농업인 생활 안정 도모가 그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뭐 전반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 같고, 가입 조건은 농업 임업 경영체에 가입된 농업인 중 임업인 중 15세에서 87세까지 87세까지입니다. 88세는 안 되네요.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통합보험은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표를. 자, 피해 복구 지원은 복구단과 위의 모든 사항은 농업과 동일하고요. 근거 법령은 법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피해 대상이라는 지원 내용은 복구비는 보조 100%, 대파대는 5대 5, 보조는 시설은 35대 6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간접비로는 융자, 생계비, 학자금, 세금, 유예, 감면 등은 그때 따라서 이렇게 나오겠죠. 이걸 표로 다시 보시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시청자들께서는 계속 한번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농업재해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입니다. 농약대는 100%, 대파대 50%, 임업시설 보조 35%, 국가지방은 7대3, 재원은 산림청 예산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재해와 이제 특별 재난 지역이 있는데요. 특별 재난 지역은 아무래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좀 더 많죠. 이 표를 보면은 국가 지방이 7대3이고, 일반 재해는 국가 지방이 5대5다. 국가에서 하는 것은 특별 재난 지역이 더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융자 지원은 임업 경영 자금 상환 연기 1년, 재해 대책 경영 자금, 다음에 2천만원까지 1.8%로서 1년 거치 1년 상환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러가지 뭐 세금 유예라든지 여러가지 뭐 지원이 그때 지원되고 있죠. 다음에 임업인 육성 및 역량 강화 교육 지원입니다. 이것은 이제 농업기술센터나 시군별 그런 쪽에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임업 분야는 이제 농업 분야는 그렇고, 임업 분야는 이제 산림 경영, 임업 소득 분야 이런 것을 그때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서 운영하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농업기술센터는 현재는 우리 농업 위주로 많이 활용을 그렇게 운영하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농업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렇겠죠. 임업은 뭐 우리가 산림조합중앙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그 전문교육기관 등등에서 지금 현재 그런 육성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한 번씩 강의를 나갑니다만은 이런 전문교육기관들이 좀 더 많아져서 임업인들이 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표를 다시 보면은, 자, 농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많이 잘하고 있는 것 같고, 현장 실습 교육도
농림부 현장 실습 교육기관 중에서 선정해서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임업은 주로 육성 지원을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전문 교육기관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지원 대상은 역시 동림과 임업 후기자 등이 지원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 되겠죠. 교육 내용은 제가 강의하고 있는 것이 산림자원을 위한 6차 사업인데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산림정책, 임산물 생산가공, 유통 마케팅, 우수 임업 현장 현황, 비즈니스 모델 등이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중에서도 유통입니다. 유통. 제가 보기에는 제가 6차 사업을 쭉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유통, 판매입니다. 판매, 마케팅. 그렇죠. 판매를 잘해야지만 수요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또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림경영 지도는 산림경영 지도원이 전국에서 많이 있죠. 이거는 신청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도 있고, 다음에 그 청년을 위한 그런 지원이 최근에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비농업, 농업 쪽으로는 예비농업인 교육 지원을 현재 하고 있고, 그래서 실행 주체는 농업계열 학과 개설하고 농업계 대학, 고등학교와 고등학교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죠. 지원 내용을 보면은 현장 실습, 진로 탐색, 동아리, 국외 연수 등등을 해서 창업 특성화 과정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이 농업 분야가 지금도 보면 상당히 잘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활성화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임업 쪽을 보면은 산림 분야 특성화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학고등학교라고 있고, 청주농업고등학교에서 하고 있고, 지원 대상은 산림 분야 특성화고 재학생을 상대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내용은 산림 분야 양성 취작업 지원을 위한 교육, 산림 분야 자격증 취득 교육, 목공 DY 교육,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재도 지원하고, 그래서 또 해외 쪽에도 지원하는 것들로 산림청에서는 해외 청년들 위한 해외 창업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들을 위한 그런 것도 있는데요. 자, 농업 쪽에는 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라고 있죠. 그래서 농촌 내 결혼 이민자 증가에 따라서 후계 농업 인력 육성 및 안정적 농촌 정착 지원, 여러 가지 성평등 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하게 되어 있고, 실행 주체는 이제 농업중앙회 등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내용은 기초 영농교육, 농기계 사용법, 현장 체험, 농촌 문화. 최근에서 보면은 이 농업 쪽에 도시에 있는 분들이 많이 귀농하셨어. 그분들이 IT 쪽에, 특히 컴퓨터나 이런 쪽이 상당히 SNS에 강하다 보니까 이 농촌에 정착하면서 농민들이 임산물을 팔아주고 서로 윈윈한 이런 것이 상당히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 거기서 유튜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들이 농촌에 많이 정착하게 되면은 기존 농업인들과 또 새로 영입된 농업인들과 같이 잘하면은 농촌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기농, 기촌 지원 정책 제도는 더 강화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임업은 임업의 대상, 임업 및 육성 지원에 여성 대학생 교육을 전체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농업과 임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지원 사업이 있죠. 현황은 이렇습니다. 자, 농업 분야는 식량자원 및 축산 원예작물 등 각 분야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고, 주로 이제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서 재배기술 보고 및 시범 사업을 잘 하고 있죠. 그런데 임업은 어떠느냐? 임업은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조성 및 기계 장비 구입 등 지원하고 있는데, 지역 특화 임산물 하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중이나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사실적으로 보면은, 자, 비료 지원 한번 볼게요. 비료 지원. 농업은 토양 계량제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규산 국비 60%, 지방비 40% 거의 다 지원하고 있죠. 100%. 그 다음 석회는 국비 80%, 지방비 20%, 100%다. 그죠? 자, 농지 대상 농업경영에 대해서는 규선과 석회는 거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임업은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에 토양 개량제가 규선과 석회가 있는데 국비 70%, 지방비 30%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임야 대상 농업경영제에서는 유기질비로 국비하고 지방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키로당 1000원에서 1400원까지, 20kg당 20kg에 1000원에서 1400, 그다음 20kg에 600원 이상 그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의 유기질 비료 사업은 2021년부터는 이제 지방자치로 이양이 되었네요. 그 다음 생산기계, 생산 기반 기계 장비. 이것은 이제 농업 쪽은 농기계 지원, 이것은 농기계 보안 참고 및 농기계 구입비 지원이고요.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임대 사업을 운영하거나 하려고 하는 지자체 대상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임산물 쪽에는, 임업 쪽에서는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생산에 필요한 기계, 장비, 재배 예방시설 및 작업로 보수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20%, 지방자치단체에서 30%, 융자 30%, 자부담 20%, 총 사업비 1억원 미만으로서 임업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자부담이 50% 되죠. 그래서 조금 위험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에서 50%, 자부담이 50%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규모화 현대화입니다. 규모화 현대화는 스마트팜 ICT 이제 융구가 확산인데요. 이것은 이제 농업 쪽입니다. 채소, 화초리를 재배 수출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스마트팜, 온실시 중립 개축, 에너지시설, 감시설, 절감시설이죠. 에너지 절감시설, 그 다음에 내부시설 장비 포함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국비 20%, 지방자치단체 30%, 융자 30%, 자부담 20%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임업 쪽은 이제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임업인, 임업보유자 등 임산물 생산을 위한 규모 현대화를 지원하고요. 작업로 개설, 비닐 재배사, 산림버섯, 관성 산림식물, 관정 관수시설, 대추 가림시설, 등굴로 유인시설, 냉해 예방시설, 감시시설, 저장 건조시설, 톱밥 배지시설 등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억원 이상의 공모사업의 경우는 농업 분야에 비해서 국비 지원비율이 높다, 임업비용이 높다는 것이죠. 1억원 이상의 공모사업의 경우는, 자, 농업 분야 지원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나 예산 규모에 차이가 있다. 규모 자체는 이제 농업에 비해서 임업이 좀 적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 임업 쪽에 그 지원별 공모 1억 이상 시 국비 40%, 지자체 20%, 자부담 40%. 요건 소액일 경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 쪽은 뭐 지역 과수 산업 발전에 지원하는 농가 등에서 과수고 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고요. 이것도 역시 정부에서 50%, 자부담 50%네요. 그 다음에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버섯, 녹차, 약용 등에 대해서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단체 안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는 농과 농업 임산물을 구분하지 않으나 임산물은 후순위로 선창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버섯 작물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버섯, 녹차, 약용 작물이죠. 이것은 이제 국가에서 20%, 지방자치는 30%, 융자 30%, 자부담 2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임대단지는 농업 중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부지 5헥타르 및 온실 4헥타르 이상이고요. 국비 70%, 지방비 3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임산물 가공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제가 유튜브 방송에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바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또 농업과 비교를 하면은
농업 분야는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 유통시설 지원 및 농산물 규격화 상품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자, 말씀드린 임업은 임업소득 향상 및 임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가공 유통 분야 기반시설 구축 및 유통시설의 규모화 현대 사업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죠. 자, 농업은 가공시설입니다. 농업은 식품 소재 및 방가공 산업을 육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식품 소재 방가공품 생산 유통 및 상품화 단지 연구를 위한 시설 및 장비고요. 규모는 개소당 15, 이거는 1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대상은 생산자 단체 등이고, 보조는 국가 30, 지방단체 단지 30, 자부담 40. 그리고 정부에서 60% 지원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적인 이제 가공시설 내용을 보면은 임삼, 특용작물, 유통시설 지원. 그러니까 인삼에 대해서는 특용작물을 제작, 가공, 유통 단계까지 이제 지원하고 있네요. 그래서 규모는 신규가 20억, 요거는 2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1개소가 선정되게 되어 있고, 보안은 6억 2년, 대상은 생산자 단체, 요건 공모사업으로 진행됩니다. 보조에는 국비 30%, 지방자치 40%, 자부담 30%로 그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동선별비 지원 있죠. 공동선별에 지원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표준 규격에 따라 그렇게 지원한 사업인데요. 대상은 생산자 단체입니다. 그래서 보조에는 국가 25%, 지자체 25%, 자부담 50%로 지원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자, 임업적으로 이제 가공시설 내용을 보면 여기에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된 이 임산물 가공 활성화 사업, 임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2차 가공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 장비 지원인데요. 이것은 최소당 규모가 20억 됩니다. 20억인데 2년간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대상은 생산자 단체,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보조율은 국비 50%, 지자체 20%, 자부담 30%입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과거에는 자부담이 20%였는데 여기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산물 상품화 지원에 임산물의 표준 규격 출하 및 상품화 촉진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규모는 개소당 1,000만원, 대상 생산자 단체, 보조율은 국비 20%, 지자체 30%, 용자 30, 자부담 20이니까 5대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교를 해보면은, 자, 농업과 임업, 농업 분야와 지원 내용은 유사하나 예산 규모는 큰 차이가 없다. 자, 보조를 보면은 공모사업의 자부담률은 농업과 같거나 낮고 소액사업은 같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업 쪽에서 보면은 이제 공모사업의 자부담률은 농업 같고 소액사업은 같다. 같거나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낫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조금이라도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유통구조 개선이죠. 유통구조 개선은 농업은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이것은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 상품화에 필요한 건축, 그 다음에 집화, 선별, 포장, 저장시설이 이제 지원되게 되어 있고, 규모는 이제 신설 기준으로 25억에서 80억, 2년간 진행되고요. 보안은 50에서 80억, 이것도 2년간. 대상은 이제 생산단체,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면서 보조율은 국가 50%, 지방자치 10%, 자부담 40%로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 부분의 과수거점 산지 유통센터인데, 이거는 규모와 현대화된 산지 유통시설을 지원해서 소규모의 유통시설의 중심축으로 육성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개소당 150억 원이 되겠고, 이것을 2년간 진행됩니다. 대상은 생산자 단체,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면서 보조율은 국비에서 50%, 지자체에서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점 산지 유통센터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전에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업 쪽에는 오랫동안 진행된 아까 가공 활성화 사업과 같이 진행된 사업이 있죠. 바로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센터 사업입니다. 임산물의 수집, 저장시설, 선별, 포장 등 임업 유통체제의 현대화 규모화 지원이고요. 규모가 개소당 5억에서 20억이고 2년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생산자 단체, 요건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면서 보조에는 국가에서 50%, 지방자치단체에서 20%, 자부담 30% 그렇게 진행되죠. 그 다음에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사업을, 자, 농업 분야와 지원 내용은 유사하나 예산 규모는 차이가 없다. 자, 보조를 보면 공모사업 중 지방자치 대상 사업은 국고 50%, 지자체 50% 대상으로 동일하고, 임업인 생산단체 대상 공모사업은 자부담 비율이 농업보다 임업이 낮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그렇게 조금 낮네요. 그 다음 유통구조 개선의 약간 농업 쪽에 설명을 다시 드리면, 뒷부분을 설명드리면은 특용작물 생산 유통화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척, 건조, 저장, 가공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개소당 40억은 2년간에 걸쳐서 진행되면서 지자체 공모사업과 국비 50%, 지방자치단체 50%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저온 유통체제 구축은요, 원예농산물 저온 처리를 위한 예냉설비, 저온 저장고, 선별장, 저온 수송 차량 등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공모사업입니다. 생산자단체 공모사업이고요. 보조율은 국가에서 30%, 지자체에서 30%, 자부담 40%입니다. 이것은 생산자단체 공모사업입니다. 그 다음 6차 산업화, 재배, 가공, 유통, 관광, 체험까지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제가 강조하는 6차 산업. 자, 농업 쪽은 물류기계 공동이용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펠릿, 플라스틱 상자, 목재 상자 등을 물류기기 임차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이고요. 개소당 20억까지 지원되면서 대상은 생산자 단체, 보조율 국가의 40%, 지방자치단체 60%로 지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융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린 농업 부분입니다.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 1차, 2차, 3차 산업이 집적된 지역을 지구로 중심하여 지정하여 농촌 융합 복합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규모는 이제 개소당 30억이고 대상은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면서 보조율은 국가에서 50%, 지자체, 그 다음 자부담 그렇게 해서 50%입니다. 그 다음 특용작물 산업화 지원단체 센터인데요. 이것은 특용작물 효능 분석 연구 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60억, 지자체 공모사업이고요. 국가에서 50%, 지자체에서 50% 그렇게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은 주로 이제 산학년 연계 클러스터를 이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임업 부분을 6차 산업, 최근에 이제 임업 쪽에서 2차 산업이 많이 지금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만 6차 산업을 많이 시도하고 있죠. 그래서 임업 쪽은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이 있습니다. 임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장비와 저장, 건조시설, 유통기자재, 화물 차량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개소당 1억원, 대상은 생산자단체, 국가의 20%, 지자체의 30%, 융자 30%, 자부담 20%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이 있는데, 비교해보면 농업 분야 지원 내용은 유사하나 예산 규모는 차이가 있고 규모가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농업 분야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보조율은 동일합니다. 네, 오늘은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임업인으로서 여러가지 정부의 보조 사업을 신청을 하기도 하고, 또 소규모든 대규모든 여러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신 분은 잘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농업 부분에 대해서보다는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입니다. 미흡한 상태라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좀 보완을 해서 더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우리 임업 쪽에도 더 많은 지원사업 예산이 증가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농업하고 임업을 같이 비교를 해봤기 때문에 농업 부분에는 이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임업은 이 정도구나, 이런 것을 우리 임원들께서도 좀 아시면 좋겠고, 또 농업 부분에 계시는 분들도 임업 쪽에는 또 이러한 내가 모르는 지원 사업이 있구나, 이런 걸 서로서로 정보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농업이든 임업이든 우리 다 같이 6차 산업을 성공을 위해서 또 전 세계 어떤 우리 한국의 농업과 임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출을 위해서 또 이런 정부의 지원 사업을 적절히 잘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산림청에 나온 자료를 기반해서 제가 방송해 드렸습니다.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농업인, 임업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